전국에 계신 알텐 부동산 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판짜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춘모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가 밖으로 꽃놀이 나오듯이 공실클럽이라는 회사에 와서 지금 작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실클럽이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최초로 연결하는 그런 마케팅과 그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최신 부동산 지식과, 최신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지식과,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활동 서비스업에 관한 특강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강의는 어떤 분에게 도움이 되냐면 현직 그 공인중개사 분들이 할지 또 뭔가를 요새 이제 자기 집을 또 자기가 지어보는 DIY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지어볼 신축 사업 해볼 분들이랄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갖는 분이랄지 특히 세택세 관계들도 또 경매, 공매랄지 여러 가지 토지와 공법 이런 것들에 부동산의 총체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오늘의 강의는 약 그 강의당 7분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 압축 강의를 해서 전체적인 강의들은 한 강좌당 2~3시간씩이 많게는 세법 같은 거는 6시간 정도 강좌인데요. 오늘은 맛보기 강좌식으로 한번 압축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소형 세미나식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제가 이런 강의는 제가 포스코 건설에서도 작년에 또 이렇게 많이 좀 했었고 또 국민은행 또 대우증권에서도 간간히 했었는데 요새 최근에 엊그저께 끝난 그 서울 모니셔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와서 세법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달에는 저기 일산에서 또 시티케이프 코리아에서 또 이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제 1장에 나왔냐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거에 부동산 중개하신 분들은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뭐 까치 라인 무슨 라인 다 그 구마다 라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 B2B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부동산 두 부동산 세 부동산의 정보를 공유한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그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되고 진보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공식 클럽은 미리 이걸 먼저 몇 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과 마케팅을 개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요새 보면은 여러 부동산 업소들도 보면 온라인에서 고객을 창출해서 오프라인에서 퀄리티 있는 서비스와 마케팅을 하는 전략들 뭐 굳이 부동산만 아니죠. 거의 뭐 다른 마케팅 전략 우리가 뭐 배달통 뭐 음식 배달, 뭐 여러 가지 뭐 요새는 그 오토 마케팅을 안 하면은 거의 그 생존하기가 힘들 정도로 오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런데 이제 본 강의만 가지고도 한 2~3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이렇게 정보를 쉽게 얻을 수는 있는데 이직함이죠. 근데 이직고 영국 속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통적인 과거에 우리가 발품을 판다든지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은 생략되는 맛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 에버스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보의 비대칭에서는 벗어났는데 과거로부터 에버스 셀렉션이라는 역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비자도 그렇고 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런 에버스 셀렉션에 안 걸리려면 그래도 전통적인 발품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정도만 해보죠. 그 다음에 한번 2장도 열어볼까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여러 정보를 우리 B2B라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 정보를 규합해서 여러 사람에게 스프레이 시켜서 그 서로 정보 전달자나 또 정보를 가진 자가 함께 공유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구조겠죠. 또 집을 매매할 때나 관리할 때나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상가를 관리한 오피스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모든 부동산의 관리가 이제 이러겠죠. 노년동네. 또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도 나왔네요. 이게 이제 60년대에 국세청 개청할 때 어떻게 사진을 잘 또 이렇게 하셨네. 또 한번 볼까요? 자, 현재 국세청 모습이 나왔냐. 내셔널 텍스 서비스. 미국에서도 IRS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무서운 게 FBI가 아니고요. 국세청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세청 제일 무섭죠. FIU 시스템도 무섭고, 요 PCI 시스템도 무섭고, 요새 또 NTS. 이런데, 이 국세청장 성함이요. 이만수 씨예요, 이만수. 세금은 예상도 없고 현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 절세 전략을 이 국세청에 잘못 걸리면은요, 예상도 없고 현금도 없이 환수당합니다. 그래서 이만수 국세청장님이 국세청장을 맡고 있는데, 작년에 그 삼성 그 SDS에서 개발한 거 약 2,300억 주고 사왔죠. 그 TIS. 그래서 이제 엔티스, 네오. 그래서 엔티스 이렇게 해서 네오 아주 새 것. 과거에 문민정부 시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세청의 차세대 그 행정용합 시스템인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녀석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동산의 관리는 세금, 텍스 플래닝 관리, 그러니까 세금을 전략적으로 세우지 않으면은 저는 부동산 세금 모르고는 부동산 아니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어차피 올해가 27회인데 공인중개사 1회 때부터 26회까지 세법을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보다는 손님에게 정말로 고객에게 퀄리티 있게 다가가려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기도 있고 그다음에 전략도 잘 세워줘야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세금은 제가 이제 세법 선생이라 여러 가지 그 아이템별로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세금 얘기 중에서 국세청에서 바라보고 조건과 어떤 컨디션을 지켜라 하는 그 주택의 종류가요, 20가지가 넘어요. 자, 무주택일 때, 2주택일 때, 3주택 이상의 다주택일 때, 그 다음에 요즘 또 이혼도 많이 하시는데, 이혼을 했을 때의 주택 개념에서 양도세 개념, 또 재산권 분할 소로 제기해서 재산권이 분할됐느냐, 또 요새 증여받은 주택, 또 상속받은 주택, 또 고향에 또 주택이 하나 가질 수 있죠. 또 내가 몸이 아파서 또 요양차, 또 시골로 갈 때, 요새 또 우리 개포동이나 반포는 또 재건축이 많은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내가 대형 주택을 하나 샀을 때 주택 개념, 주택 개념 많습니다. 또 3억 이하의 또 주택 개념. 그래서 이 주택, 요새 또 임대주택 개념에서도 많죠. 요거는 뉴스테이트에 대한 거, 임대주택은 굳이 양도세랄지 세금으로부터 좀 자유로운데 그래도 그런 그 세금적인 전략. 그래서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서도 이런 특강 중에서도 세법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강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서울시를 내손 안에 서울시 재생사업입니다. 재생사업. 사실은 서울시 재생사업은 과거에 그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나고 지금 전 대통령이시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서울시를 다 파헤쳐 가지고 토목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그 26개의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막 정하고 그러다가 지금 10년째 이제 이렇게 지지부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또 서울을 누가 재편해 보겠다고 또 하셨냐면 오세훈 시장님이 또 서울을 한번 내가 다시 만들어 볼게 디자인 하시다가 어떻게 또 애들 밥 먹는 문제로 싸우다가 슬그머니 없어지셔가지고 박원순 표 또 서울시 재생안이 나왔어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테크 중에서 도시 재생으로 인한 거. 우리가 이제 법적 근거 법령으로 본다면 한 7, 8개 법령이 있죠. 그래서 그 뉴타운에 관한 것과 또 요새 그 도시를 다시 어떻게 재생해 보겠다는 그런 마스터 플랜 속에 재테크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남동 뉴타운 같은 데다 보면은요, 그렇게 그 지지부지 해가지고요, 돈이 많이 속된 말로 물려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진척이 좀 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얘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공부를 좀 하고 그 재테크를 시작하면은 그렇게 뭐랄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강으로 한번 볼까요? 예, 이건 이제 여러 그 재건축 현장을 지금 보고 있네요. 또 4강으로 가보자. 자, 강소주택이라는 게 나왔네요. 강하고 소형주택, 신축사업 배워보기. 어번 인필 하우징. 이 강소주택이란 말은 이제 사실은 2009년도 5월 4일 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면서 어느 순간에 아파트만 많이 짓다가 요새 1인 가구만 해도 5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춤식 작은 주택이 이제 필요성을 느낀 게 된 거죠. 그래서
2009년도 5월 4일 날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고부터 한 3, 40만 가구가 생겼는데요. 원룸 중심으로.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말이 지겹게 나왔죠. 여러분들 TV만 풀면 원룸, 투룸, 수익형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강소주택 아닙니까? 그 미국 뉴욕의 시장이 그 유명한 시장에 한 분 계시죠. 그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시장이 있는데요. 그분은 4년씩 해가지고 3번이나 했어요. 인기가 있어. 그래서 뉴욕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우리는 4년 만에 또 정권이 바뀌면 시장이 바뀌고 또 시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그래서 도시가 누더기 옷처럼 됐는데요. 그 큰 뉴욕시를 재편한 것이 마이클 블룸버그 회장인데요. 대표적으로 그분이 강소주택을 많이 지었어요. 재임 기간 중에 5만 세대 이상을 지었는데 뉴욕은 그 싱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지었고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은 뉴욕이나 또 하버드 미국의 대학의 그 협회에서 앞으로 10년, 20년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 뭘까를 조사를 했는데 그게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죠. 그럼 뭐냐? 도시 지역의 도시 선호 사상입니다. 사상이라기보다 도시를 선호하죠. 도시 속에 전철권의 2, 3분 거리 내에 인필, 헌집들을 부수고 뉴욕이든 뭐 프랑스도 가보면 뭐 그렇고 우리나라도 서울시만 보러도 한 40만 세대 이상이 단독주택이 있는데 노타운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으로 많이 활리고 다시 재생되고도 있는데 아주 역세권에 뭐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어떻게든 뭐 다세대도 짓고 다중주택도 짓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하우징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축 사업이죠. 근데 이게 요새 똑똑한 스마트한 그 투자자들은 이 사업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신축 사업할 때 텍스 플래닝이라는 게 신축 판매업에 대한 그 세금 문제랄지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세금 문제랄지 그 다음에 일반 임대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스스로 배워보고 싶고 Do it yourself 요새 모두 가구 같은 것도 모 회사 가구들은 직접 조립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통나무 집이든 이런 강소주택, 다중주택도 짜투리 한 3, 40평 땅을 사서 이걸 스스로 지어서 그 캐피탈 게인을 얻는 것보다도 인컴 소득, 따북따북 인컴 소득을 얻는 그런 쪽의 신축 사업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게 강좌를 옛날보다는 이 강좌를 열어보면 굉장히 많이 이 강좌를 들으러 옵니다. 좀 어렵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가구 하나 조립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어렵죠. 세금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데 이거 배워볼 만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그 해피하우징이라는 회사인데 이런 일을 몇 년간 했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면서 짓고 부수고 또 이런 인필하우징 이런 그 집 그런 그 헌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대지를 찾아다니는 발품을 파는 일도 몇 년간씩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 해드리는 강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강 바둑 얘기가 아니네요. 이제 세판짝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동산은 세 판을 짜야 된다. 그런데 세 판 짜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 칠판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미리 써놨습니다. 제가 이 관악구청에 가면요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지금 큰 구청 앞에 플랜카드를 걸어놨잖아요.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는 날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보생명에서는 강국 카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긴 돈. 지금은 그 목돈이 필요 없고 앞으로 100세까지 긴 돈이 필요한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 리타이어하고 앞으로도 4,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여행은 끝나지 않은 거죠. 근데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직 최고의 날도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주택연금이라 할지 또 농지연금이라 할지 또 보험회사에서 파는 또 생명 이런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대두된 죠. 사실은 2009년 이전에는요, 이렇게 뭐, 그 고령화 사회라 할지, 수익형 연금에 대해서 크게 부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09년도 유엔에서, 국제연합에서 세계인 고령화 레포트, 보고서를 하나 작성하는데, 그때 처음 나오는 말이 그 호모 헌드레드, 100세 시대란 말이 나와서 2009년 10년부터 지금 계속 100세 시대, 호모 헌드레드 시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앞으로 100세 시대에 대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기로 다시 가죠. 이제는 부동산을 새 판을 짜야 된다 이 말이죠. 새 판. 제가 쓰는 지금 책의 원고의 제목인데 책의 제목인데 이게 S가 답이다. 뭐 우리는 집을 이렇게 지금 모처럼 다운사이징 적게 스몰화 해라. 또 되도록이면 수도권 서울에 이렇게 재테크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또 S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크릿, 좀 집이 안전해야지. 여성들은 또 세이프하고 시크릿한 그런 그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S는 스테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역세권을 벗어나서는 부동산, 역세권 중심으로 부동산을 스물하게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이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 그 텍스 세이빙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요새는 새테크 시대거든요. 그래서 새테크에 S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한 2만 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무료 이렇게 역세권, 여기에 바로 이렇게 S로 시작하는 부동산 새판짜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단어만 한 30개 이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스나이퍼라는 뜻도 있어요. 뭐냐면 옛날처럼 개포동이 오르면 논현동도 오르고 논현동이 오르면 반포도 오르는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건 이제 TOT, 타임 온 타켓이라 그래요. 동시에 오르는 그 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스나이퍼 딱 어느 지역, 우리가 강남 사거리에서도 예를 들자면 1번 출구만 오를 때 4번 출구는 오르지 않는다든지, 또 우리가 개포동에서도 요새 또 지금 5단지가 문제가 됐잖아요. 뭐 통폐합해라 그래가지고 2단지 또 시형 아파트는 잘 나가는데 5단지가 좀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같은 지역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